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버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이죠. 이 문재인과 문다의 김정숙 얘기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밥상거리 이제 안주거리로서 이재명 조국도 조국이지만은요. 자,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 이게 이제 이미 알려진 것 말고서도요. 지금 이제 문다의 그다음에 문재인의 사위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이미 떠올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시간에는요. 이 게임스 토리 게임스의 이 회사에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사위와 문다해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또 추가적으로 이게 전부 다 문재인하고 연결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여러분들께서 추석 때 말이죠. 이거 문재인 추석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문다의 소환이 되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과 그리고 이 김정숙 동시 부부 소환이 임박해 있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보도해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새롭게 이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그리고 또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적으로 여기 토리게임즈 업체 요거 그야말로 아주 보잘것없는 업체였었는데 이 문재인 사위가 들어가면서부터 예를 들어서요, 이 차입금.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이 차입금이 본래는 3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말이죠. 얼마까지 이제 커졌느냐? 이 300만 원짜리 차입금이요. 무려 9억 원으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9억 원. 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거슬러 늘어났겠습니까? 바로 이제 대통령 사이가 다니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마음 놓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비리가 많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게임 업체, 그 토리 게임 업체하고 사무실 같이 쓴 플래너스 투자 자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플래너스 투자 자문이라는 회사의 요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케일런 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케일런 벤처스를 만들었는데 요 만든 회사가 만든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정부로부터 730억 원의 이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자, 이 정도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투자업계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문재인 밑에 경제보장으로 영전에 간 한국벤처투자 이 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요 한국벤처투자 주영철 사장이 280억 원을 이 K런 벤처스에 빌려줍니다. 요 돈을 가지고 이제 280억 원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토리게임스 업체도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일종의 이제 시드머니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조금 사안이 이제 복잡한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검사 탄핵, 검사 특검 요런 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물론 신준호 부장판사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개딸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추석 이후로 문재인에 대한 소환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1심 유죄 판결 그리고 이재명 이제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관련이랑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제 결국은 다 이재명하고도 연결되고 조국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황후와 같은 인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과 그다음에 문재인 그리고 조국의 그야말로 공적 1호 검사는 누구냐? 이제 그리고 탄핵 대상의 검사 새롭게 떠오르는 검사들 이미 이제 4명이 지금 이제 탄핵을 대상으로 소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플러스 또다시 4명이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누구일 것이며 그 중에서 제1호는 누가 될 것이냐. 이제 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연코 1위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지금 이제 문재인 수사가 이렇게 가까우다 보니까 문재인 사법 리스크의 특성은 뭐냐? 자,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우리 정치사 보면은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들 가족들이 전부 다
이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었고, 뭐 대통령들도 이 구속된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런 사법 리스크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특성을 제가 세 가지로 지금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께 이제 좀 쉬운 건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수사하고 다른 역대 대통령, 예를 들어서 뭐, MB 대통령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구속까지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DJ 대통령의 경우는 아들들이 전부 다 구속된 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라든가 노태우 대통령은 또 비장으로 문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YS는 영창을 가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근처까지 다 갔다 온 분들이요. DJ도 물론 뭐, 대통령 때는 아니지만, 옥고를 치르기는 했지만은 아들들이 갔단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대통령 몸통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에 왔던 분은 바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겠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딸이 이제 그 핵심 의혹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권양숙 여사도 거기에 해당됐죠. 예. 그러나 지금 이제 문재인의 특성을 보면은요. 자, 문재인이가 직접 걸려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자, 뭐 몸통 사건들 얼마나 많아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그 다음에 월성 원정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지금 뭐 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위 특채 사건,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사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문재인은 그렇다. 그러면 부인인 김정숙이는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루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많아요. 쉽게 해서 이 김정숙 같은 건 참 추접스러운 특활비라든가 비자금을 빼돌렸다라고 하는 의혹이 옷이 뭐 수백 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두만 해도 수십 컬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김정숙이 하면 항상 특활비 비자금이 따라다녀요. 예. 그리고 이제 문다혜 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뭐가 따라다니냐? 사위와 관련해서 자금 거래. 이게 뭔가 수상하다.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가족 3명 플러스 사위까지도 전부 사법 리스크에 딱 몸통이 되고 있어요. 요게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는 다르다. 온 가족 전부가 검찰의 수사, 그리고 전부 구속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를 저질렀다. 이 점이 역대 다른 대통령 가족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고요. 공범이라는 거예요. 일가족 전체가. 그 다음에는요, 이 문재인 가족들과 관련된 범죄 당사자들, 그러니까 피의자가 됐든 피고인이 됐든 아니면 참고인이 됐든 이것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러 가서는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묵비권. 자, 우선요, 여러분들 뭐 최근에 들어갔다 나온 임종석, 묵비권. 그 다음에 또 들어갔다 나온 조국, 마찬가지로 묵비권. 그리고 이상직 사건과 관련해서 들어갔다 나온 조현옥 인사수석, 묵비권.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문재인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져 있던 신우석 이 친인척 담당 팀장, 그러니까 특별감찰반 반장, 요 신우석이도 그야말로 검찰이 부르니까 안 오는 바람에 법원으로 불러냈어요. 공판전 증인신문 불러냈는데 요 신우석이도 또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뭐 이상직 입단 물거나 또는 부인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가 입을 딱 다물거나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이게 공통점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지금 이제 문재인 일가의 항상 돈이, 이게 부패 이권 카르텔이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돈이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 결국은 다 어디로 가느냐? 쓴 돈은 뭐 옷값으로도 들어가고 구두값으로도 들어가고 다 장신구로도 들어가고 다 그렇겠지만, 예. 그 다음에 쓰지 않은 돈은 어디로 다 가느냐? 전부 문다혜한테로 가는 거예요. 자, 문다혜한테 간 사람이 누구예요? 우선 대구까지 가서 경호를 하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 이게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산에서, 죄송합니다. 그 청와대에서 이 김정숙이를 직접 보좌했던 양인에스 디자이너의 딸, 요 딸 구좌를 이용해 먹었잖아요. 문다혜가.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성화 춘추관장. 유성화도 김정숙의 보좌관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야말로 비밀 자금까지도 다 만들어내니까 실세 중에 실세잖아요. 나중에라도 무슨 일 있으면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다 이런 문재인으로부터 배운 수법을 써먹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대장동 변호사들 전부 다 배치 달아줘서 입을 딱 한쪽으로는 막고 다른 한쪽으로는 지 변호사비를 또 안 주고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 변론을 하려면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거기에 또 맞춰서 들이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이든 뭐 모든 사법 리스크의 한 복판, 요 변호사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요 변호사들의 입을 딱 막으려고 지금 이 배지를 전부 다 달아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춘추 관장했던 유성화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공천까지 줬는데 결국 본선거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명이 주도적으로 나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 사람들 이게 전부 누구하고 거래를 했어요. 전부 문다혜하고 거래했잖아요. 그러니까 문다혜가 문재인 일가의 저수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김정수가 지 친구라고 해서 현찰 5천만 원을 또 지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돈을 보내줬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문재인의 또 다른 범죄행위가 지금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대통령도 재산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신고한 재산 가운데는 현금이 5천만 원,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김정수가 느닷없이 퇴임하고 나서 5천만 원이라는 현금 다발을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 현금 다발을 이 문재인이가 퇴직하고 나면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면요.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도 현금 다발 뭉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여기에서도 또 새로운 범죄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모든 돈은 결국 어디로 한 군데로 모이느냐? 문다한테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가족 전체가 공범이 되고 있다는 점, 모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모든 돈은 문다의 구자로 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사법 리스크하고는 근본을 달리하는 특성 중의 특성이다. 예, 요렇게 지금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대표적으로 하는 분이 이제 서정욱 변호사예요. 예. 자, 그래도 요거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과연 지금 문다의 지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문다의 사건의 핵심은 출발을 어디에서 했었냐? 사위가 특채 채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단순하게 불법으로 특혜적으로 채용했냐 차원을 떠나서 문재인의 비자금이 과연 어디로 이 돈이 흘러 들어갔느냐? 왜? 이거 문다혜가 사위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타이사 전부까지 이제 또 높은 자리, 이거 한 달에 한 1,200~300만 원 월급을 받아 먹었는데, 요것도 딱 끊겼잖아요. 이혼하면서 끊겨, 또 그저기서 또 퇴직을 당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다혜 먹고 살 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임대 숙박업자로 등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 숙박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일반 미디어하고 유튜브들의 보도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보면 요 임대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불법 의혹이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문다의 김정수가 계속해서 의혹들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비리가 이제 커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또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이 매체를 통해서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이 문재인 사위와 관련된 내용이 뭐냐? 우선요, 업체가 토리게임업체, 본래는요, 그 게임업체 입자가 이름이 토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가 제일 좋아하는 반려견이 이름이 뭐예요? 토리잖아요, 토리. 물론 토리라는 이름은 반려견 가진 사람들 많이 쓰죠. 윤 대통령도 쓰고, 제 아는 분들도 토리 반려견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토리라는 이름이 이제 반려견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 사위가 들어간 이유로 이름이 바뀌는데, 반려견 이름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일 텐데, 해필이면 토리로 바뀌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토리 게임업체에게 돈을 빌려준, 돈 8천만 원을 과거에 빌려준 이 플래너스 투자 자문, 요 회사하고 토리 게임업체하고 요 회사하고 둘이서 사무실 같이 써. 그러니까 둘이 같은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플래너스 투자 자문이라는 회사에서 부사장을 했던 사람이 만들어내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K런 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K런 벤처스. 그래서 요 K런 벤처스를 만드는데요. 요게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김성태가
뭘 많이 만들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일은 이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 요 케일은 벤처스, 여기에다가도 이것도 일종의 토리 게임스를 지원해주기 위한 요게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 요렇게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플래너스 투자자문이라는 회사하고 토리 게임스가 같은 사무실을 써요. 그러면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김성태 수법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많아요. 거기에 이제 김모 부사장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느냐? 케이런 벤처스를 만들어내요. 왜? 자금을 세탁해야 되니까 이제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김성태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케이런 벤처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케이런 벤처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런 케이런 벤처스니까 벤처업한테 이제 벤처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펀드를 만들어주고 이제 이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요 케이런 벤처스가 한테 돈을 누가 대주느냐? 이제 펀드를 하나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케일은 벤처스라는 회사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의 돈을 누가 주느냐? 한국 벤처 투자하는 회사가 줍니다. 그러면 한국 벤처, 그러니까 케일은 벤처스는 그냥 순수 벤처 지원 회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기부 산하에 중진공이 있잖아요. 중진공이 있고 중진공 산하에 자회사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벤처투자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한국벤처투자라는 회사는 중진공 산하에 있는 멀쩡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국벤처투자회사를 이게 이제 그게 중진공이 100% 투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정부 투자 회사가 마찬가지예요. 벤처 투자. 그러니까 이것도 벤처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재원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주형철이가 대표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 2018년도에 주영철이가 사장을 할 때 케이런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733억 원의 펀드를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이때 이제 포스코하고 포스코 투자자문 회사하고 그다음에 한국벤처투자회사가 733억 원짜리 공동 펀드 운영사로 요 케이런 벤처스를 지정해 줍니다. 요것도 만들어진 뒤 2년밖에 안 되는 회사에다가 733억 원을 이렇게 몰아주느냐? 요거 수상하다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도. 자, 그러니까 이게 페이퍼 컴퍼니. 그야말로 이게 결국은 뭐냐? 토리 게임스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플래넷 투자자문사의 김모 부사장으로 하여금 케이런 벤처스를 만들어라 해서 케이런 벤처스한테 한국벤처투자라고 하는 준진공 자회사가 무려 280억 원을 몰아주는 겁니다. 예, 여기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벤처, 733억 원, 요거는 연구개발 특구 일자리 창출 펀드라고 그래요. 이름. 예. 여기에다가 이제 돈을 280억이나 몰아주는데, 문제는 의혹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요거는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 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이 태스크포스에서 발전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냥 의혹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주지검에서 이창수가 지검장 할 때 그 밑에 있던 이승학 당시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벤처투자 K런 벤처스, 예, 정부 기업으로서는 한국벤처투자, 그 다음에 민간 사기업으로서는 K런 벤처스, 그 다음에 플래넷 투자자문회사, 이런 것들이 토리게임즈를 도와주려고 이 난리를 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한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의혹이 280억, 더 큰 것은 733억. 요 돈들이 결국은 전부 다 문재인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왜? 사위 때문에 간 거니까. 그래서 이 토리 업체가 본래는 이게 300만 원밖에 차입금이 안 됐는데 9억 원, 300배나 차입금이 늘어날 정도로 커졌고요. 토리 게임스 업체, 이 업체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래넷 투자 자문에서 8천만 원을 또 빌려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뭐 크다 뭐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은 요 정도까지 빌려가서 사업을 운영할 정도가 되면 토리 게임스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형편없는 회사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차입금이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300만 원에서 9억 원 정도로까지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케일은 벤처스의 경우에는요, 초기 자본금, 첫 자본금이
얼마 있었냐면 6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1억 6,900여만 원의 손실을 본 회사예요. 그런데 이런 이 부실한 회사에다가 733억짜리 공동펀드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이게 뒤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 K런 벤처스에다가 280억 부족한,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같이 이제 모아주는 펀드가 730억짜리인데 돈이 모자라니까 280억 원을 한국 벤처 투자에서 투자해 주잖아요. 늘려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한국 벤처 투자 이거 280억 원을 집어넣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주영철 한국 벤처 투자 사장인데, 요거를 2018년도에 몰아주고 나서 2019년도에 어디로 영전을 가느냐? 대통령실 청와대 경제보좌관 1급짜리로 영전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자, 중진공 이사장짜리를 주고 나서 3월달에 2018년도 3월달에 중진공 이사장짜리를 주고 나서 넉 달 후인 2018년도 7월달에 이 사위를 갖다가 특채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영철이로부터 280억 원을 K런 벤처스 여기에 딱 주도록 하고 나서 고마워. 너 280억 대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리 하나 줄게. 그래도 준 자리가 경제보좌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줬다. 예. 요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어지는 얘기가 요 이승학 그러니까 이창수 전주지검장, 그 다음에 이승학 부장검사. 요 팀이 돼가지고 문재인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요 이승학과 그 다음에 이창수, 요거 탄핵할 감으로 제일 공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하고 조국, 그 다음에 이재명의 입장에서 볼 때, 요게 이제 토리게임스와 관련된 의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과 관련해서는 이 280억 의혹이 이해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 토발 5천만 원 플러스 알파, 요거 신고하는 거, 재단 신고하는 것도 새로운 범죄 행위. 여기 280억 투자를 하도록 해주고, 한국 벤처 투자, 그리고 경제보좌관이라는 그 대가로 보답을 한 거. 요것도 문재인의 새로운 투자 의혹, 새로운 의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문재인한테는 이창수 지검장과 그 다음에는 이승학 그 형사부장. 지금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을 수사했던 이창수는 중앙지검장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승학도 서울 반부패 3부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탄핵을 해야 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그런 그야말로 적대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에 관해서는 과연 그러면 누가 또 지금까지 이제 거론됐던 탄핵 대상으로 있던 사람들 말고서 또 추가적으로 누구를 탄핵시켜야 되느냐? 바로 이창수라는 겁니다. 이창수 지금 이제 전주지검장을 거쳐서 중앙지검장까지 승진해 왔는데 그 전에 뭘 했냐면 성남지청장을 했어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을 할 때 뭘 했느냐? 성남 FC 사건을 철저히 수사했습니다. 이 성남 FC 사건이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남 FC. 여기에서 한 130억 정도의 이 대가를 후원금을 받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백현동하고 비슷하게 용도 변경을 해줘서 수백억 대의 이익을 안겨준 게 바로 성남 FC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요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장동 사건보다도 수사가 더 방대한데 요거를 파헤친 게 이창수 성남지청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창수는 문재인도 공적 1호, 그 다음에 이재명도 공적 1호. 그리고 또 이창수 중원장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요거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1심하고 똑같이 구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구속을 해달라. 법정 구속의 필요성까지도 역설했잖아요. 요 공소유지를 누가 하느냐? 바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도 이창수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적으로서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람은 이창수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핵심 인물들을 본다면 지금 이제 전주지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문재인 요 수사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전주지검의 경우에는 이창수 후임으로 박영진 지검장이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승학 부장검사 그 후임으로는 한영규 부장검사가 지금 수사를 철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지검의 박영진 지검장, 그 다음에 한영규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그 다음에는 이승학 지금은
반부패 3부장 요런 사람들이 이재명, 조국, 문재인의 공적으로 떠오르고 탄핵 대상으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지금 설들이 법조계에 자자하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추석 안주거리로 문재인, 조국, 이재명 요것들 싹 다 구속시키도록 그런 여론을 좀 압도적으로 좀 키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조국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대법원 이 판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10월 중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도 10월 되면 가고, 조국도 10월 되면 가고, 문재인도 10월 되면 전부 다 구속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